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천재교과서, 천재강교과서 1과 본문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일단 우리 문법을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1과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핵심 문법은 관계대명사, 그리고 조동사, have, pp의 형태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다고 나온 문법은 이렇게 따로 다 표시를 해놨으니까 걱정 마시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강의를 제작을 하면서 한 가지 좀 의아했던 점이 있는데, 자, 핵심 문법은 관계 대명사 그리고 조동사 have pp인데 그것이 핵심이 아닌 구문들이 꽤나 많이 나왔어요. 첫 번째가 이 간접 의문문이라는 건데 제가 표시를 한다고는 했으나 전부 다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다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굵은 표시해 놓은 거는 전부 다 간접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라색으로 밑줄 쳐놓은 것은 전부 다 아래쪽에 있는 또 NSV 구조, 목적격 관계 대명사 구문이기 때문에 이 자주 나오는 구문 요 두 가지를 먼저 선행으로 학습을 하고 나서 그러고 본문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간접 의문문입니다. 간접 의문문. 아마 이거 중학교에서도 한 번씩 다 다루었던 내용일 겁니다. 자, 간접 의문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는 의주동. 그죠? 의주동의 어순을 가진다는 거, 그리고 명사 역할을 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자, 간접 의문문은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순은 의문사, 주어, 동사. 우리 줄여서 뭐라고 부르죠? 의, 주, 동. 의 순서를 가집니다. 자, 가끔 가다가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문문은 간접 의문문으로 바꿀 때 명사절 접속사 if나 whether를 사용을 해준다. 자,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I knew. 나는 알고 있다. 뭘 알고 있냐면 My speech was going to be about who. 말이 좀 이상하죠. 내 연설은 was going to be about 누구누구에 관한 것일 것이다. who, 누구라고 돼 있어요. 누구인지 얘기를 안 했어. 예를 들어서 뭐 태태라고 하면은 태태라는 사람에 관한 연설이 될 것이다 라는 건데 누구에 관한 연설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비워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문사로. 하지만 우리는 의문사를 써주려면 의문사가 위치한 절 가장 앞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who 또는 whom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whom의 형태를 가지냐? m이 붙으면은 여기서 우리가 목적격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목적격. 그래서 목적격의 형태는 whom이 되기 때문에 목적격 의문사 whom을 쓴 겁니다. 대신해서 who를 또 쓸 수가 있습니다. I knew who my speech was going to be about 또는 I knew whom my speech was going to be about 사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which라던가 what을 쓰지 않고 who를 사용을 했으며 목적격이기 때문에 am이라는 형태를 넣어줄 수가 있다. 자, 이게 간접 의문문입니다. 간접 의문문에 관련된 내용은 전부 다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놨고요. 그 다음 NSV 구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NSV 구조는 N, 명사, S, 주어, V, 동사. 즉 명사, 주어, 동사 구문입니다. 이 구문은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명사는 N이라고 표기를 하고 이 자리에 생략된 목관대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주어, 동사. 생략은 선택이기 때문에 문장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NSV 구조라고 하면 이 순서를 따라오시면 해석이 정말로 잘 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뭐라고요?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다시 한번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를 아래쪽에다가 적용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Grandma is the person I admire the most. 자, 여기서 명사 하나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주어, 동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순서 들어볼게요.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다시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한 번 더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자, 그리고 이 동사 다음에 있는 것들도 해석에 넣어주면 깔끔해집니다. 자, 해석을 해볼게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뭐라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딱 들어가죠. NSV 구조가 바로 요겁니다.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다시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자, 두 번째도 해볼게요. The kinds of movies they enjoy. 자, 여기서 이제 명사 나왔죠? 영화의 종류. 그 다음 주어, 동사. 그러면은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그들이 즐기는 영화의 종류.
또는 그들이 즐기는 종류의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decisions you can make. 자, 여기서는 좀 길어요. 요만큼이 명사고요. 그 다음 주어, 동사. 너가 내릴 수 있는, 자, make를 내리다라고 해석을 한 이유는요, 목적어가 바로 decision, 결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너가 내릴 수 있는 결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결정들 중에 하나. 좀 길어서 그래요. 너가, 색깔 다르게 해서 너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들 중에 하나. 이렇게 되겠죠. NSV 구조, 여기는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놨으니 전부 다 중요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자, 제목은요, Logan's Speech, 로건의 연설입니다. 자, 따옴표로 문장이 시작을 했어요. 누군가의 말을 가져왔다는 뜻이에요. The assignment is to write a speech about someone who you admire. 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께서 수업을 내주는 것, 숙제를 내주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assignment라고 하는 거 단어 먼저 체크를 할게요. 과제 또는 숙제 또는 과업이라고 합니다. 숙제는 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숙제는 뭐 하는 것이다? 쓰는 것이다. 자, 여기 투부정사 볼게요. to write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비동사 뒤에 위치했으니까 보어 역할을 하고 있겠죠. 자, 그리고 명사적 용법의 투부정사가 보어 역할을 하고 있다. 주격 보어 역할을 하고 있다면 ing, 동명사로도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So writing a speech, 연설을 쓰는 게 숙제야. About, 뭐에 관한? Someone you admire. Who you admire. 여기서는 NSV 구조에서 목관대가 살아있죠. 자, 이 친구는요, 방금 가로친 것처럼 생략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whom 또는 that이라고 써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없다고 가정을 하면 또 NSV 구조가 되겠죠. 자, 또 해볼게요. 질리도록 했지만 너가 존경하는 사람에 대한 연설을 쓰는 것이다. 와, 한글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근데 전부 다 거꾸로 가야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자, 다음 보겠습니다. It could be a historical figure, a celebrity, or even someone you personally know in your life. 자, 그 someone, 여기서 it은 someone입니다. 그 누군가는, 너가 쓰게 될 누군가는 could be a historical figure. 자, 뭐가 될 수 있다? 보겠습니다. 자, historical이라고 하면 역사적인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형용사 한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history라고 하는 요 명사를 활용한 형용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historical, 하나는 historic,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historical은 그냥 역사와 관련된 또는 역사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historic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역사적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약간은 다르게 사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때랑 그냥 역사적으로 존재만 했을 뿐인 그런 것들은 아주 큰 차이가 있으니까 요 두 형용사는 좀 구분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본문에는 historical이 나왔고요. 그냥 역사적인 인물, figure 나온 김에 볼게요. 자, figure이라고 하면 인물이라는 뜻, 모습, 형상, 숫자라는 뜻이 있지만 지금 본문에서는 인물이라고 사용이 되었습니다. 합쳐서 역사적인 인물이 될 수 있겠죠. 또는 a celebrity, 유명인사. 뭐 우리말로 쉽게 하자면 그냥 연예인 정도가 되겠죠. 유명한 사람, or 아니면 심지어 even someone you personally know in your life. 또 NSV 구조가 들어갔습니다. someone 명사, you 주어, know 동사. 자, 나머지 personally랑 in your life는 약간 부사적인 개념이니까 동사 해석할 때 한꺼번에 하시면 돼요. 자, 주어가 동사는 명사 하겠습니다. 너가 개인적으로 네 인생에서 알고 있는 명사, 누군가가 될 수도 있다. 그 과제의 대상은. 자, 다음 보겠습니다. Mr. Harper, 자, 우리 선생님 성함인 것 같아요. 하퍼 선생님은 told the class, 교실에 말했다. My classmates began brainstorming. 자, 우리 반 친구들은 began brainstorming, 뭐 하기 시작했다? 머리를 쓰기 시작했다. 자, 오른쪽에 뜻 보겠습니다. brainstorm, 떠올리다. 머릿속에 이제 폭풍을 일으켜가지고 막 돌리는, 머리를 굴리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begin이라고 하는 요 동사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요 친구는 목적어로 투부정사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동명사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는 brainstorming, ing를 넣어놨지만 아니면 투부정사로 바꾸어서 to brainstorm이라고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뭘 떠올리기 시작했다. A list of people they might pick. 여기서도 보세요. A list of people 명사. They 주어, might pick 동사. 또 NSV 구조가 나왔습니다. 그들이 선택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목록을 떠올려내기 시작했다. 아시겠죠? 자, 그들이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mostly athletes. 대부분은 운동선수라던가 singers, 가수라던가 아니면은 actors, 배우들이다. However, 그러나 I knew right away. 나는 바로 알았다. Right away는 바로입니다. 맞죠? 그리고 동사 누의 목적어 보시면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Who my speech was going to be about. 자, 아까 설명할 때 썼던 문장입니다. 요 구조가 제대로 이해가 되시도록 제가 설명을 또 하겠지만 만약에 이게 너무 어려워요 하면은 그냥 통째로 외워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의문사 who는요 왜 나오게 되었느냐면 저기 뒤에 about 뒤에 보시면은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죠. 그러면 여기 있는 who는 그 목적어 역할을 해주는 의문사가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나는 바로 알았다. 누구를 그렇지 목적어니까 르르로 해석되겠죠? 누구에 관한 것인지. 자, about이 누구누구에 대해니까 여기서 누구를 말고 누구누구에라고 하겠습니다. 누구에. about까지 같이 해석을 하면 누구에 대한 또는 누구에 대해가 되겠죠? My speech, 내 연설이 going to be 일 것이다. 누구에 대한 것일 것인지 나는 바로 알 수 있었다. Grandma, 할머니는 is the person I admire the most. 자, 이제 NSV 좀 생략하겠습니다. S 여기 아닌데. NSV.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목관대. 사람이니까 who 또는 whom 또는 대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Writing a speech about her. 그렇지. 그녀에 대한 연설 또는 이 발표 뭐라고 하죠? 발표 원고를 쓰는 것은 would be a piece of cake. 자, a piece of cake. 요건 이제 식은죽 먹기라는 영어식 표현이에요. 식은죽 먹기. 할머니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것은 아주 식은죽 먹기일 것이다. 다음, a few days later. 며칠 후에 Mr. Harper 선생님께서 talked about 뭐뭐에 관해서 말씀하셨다. How to deliver a good speech. 좋은 연설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about 이라고 하는 요 전치사가 나왔어요. 자, 우리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명사와 함께 써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 명사 자리에 how라고 하는 의문사가 들어갔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오른쪽에 있는 간접 의문문으로 봐야 하지만 자, how 다음에 보시면 투부정사가 붙어 있죠. 네? how to? 요거는 무엇이냐? 바로 뒤에 적어 놓은 의문사 더하기 투부정사입니다. 자, 여기 제일 첫 페이지에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붙여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놨습니다. 여기서도 또 등장하니까 먼저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많은 점에서 간접 의문문과 닮아 있습니다. 자, 무슨 역할을 한다 했죠? 명사 역할을 한다 했죠. 간접 의문문은. 그렇기 때문에 의문사 더하기 투부정사 또한 명사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의문사에다가 투부정사를 붙여주면 완성이 됩니다. 자, 어떤 뜻을 가지는지를 보기 전에 여기서 y라고 하는 의문사는 쓰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세요. 의문사 더하기 투부정사에서만 y를 쓰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간접 의문문에는 y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해석은 뭐뭐 할지 간접 의문문과 거의 똑같은 해석이 되죠. 자, 하나씩 볼게요. what to 동사원형, 무엇이 또는 무엇을 뭐뭐 할지. which to 동사원형, 어느 것이 또는 어느 것을 뭐뭐 할지. who 또는 whom to 동사원형, 누가 뭐뭐 할지 또는 누구를 뭐뭐 할지. when to 동사원형, 언제 뭐뭐 할지. where to 동사원형, 어디, 어디서, 어디를, 어디로, 어디에 뭐뭐 할지. 장소와 관련된 뭐뭐 할지는 전부 다 where to 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how to 동사원형은 어떻게 뭐뭐 할지. 그런데 how to 동사원형만의 특이한 해석이 있죠. 뭐뭐 하는 방법. 자, 요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하나 보겠습니다. I didn't know. 나는 몰랐다. Where to look. 어디를 봐야 할지. 됐지? 자, 밑에 전구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우리가 처음 배운 의문사 더하기 투부정사 구문은 제가 제일 처음에 뭐라 했죠? 간접 의문문과 비슷하다 그랬죠. 간접 의문문 어떻게 생겼죠? 의, 주, 동. 근데 의문사 더하기 투부정사가 주어를 가질 곳이 어디 있느냐?
바로 to라고 하는 녀석을 주어 더하기 should로 또는 주어 더하기 can이라고 하는 조동사로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I didn't know where까지 그대로 쓰시고 요 to라고 하는 요 단어만 두 단어로 확장이 됩니다. I should 또는 I can. 여기서는 내용을 봤을 때 뭐뭐 해야 할지라는 should를 넣어주는 것이 더 적절하겠죠. 그래서 어디를 보아야 할지 몰랐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의문사 플러스 토부정사 볼게요. 선생님께서는 talked about 말씀하셨습니다. 뭐에 관해서? How to deliver a good speech. 좋은 연설을 하는 방법을. 자, 참고로 연설을 하다라고 할 때는 deliver이라고 하는 전달하다라는 요동사를 써서 deliver a speech 이렇게 씁니다. 이게 바로 연설하다입니다. 아니면은 deliver 대신에 그냥 단순하게 give 써도 괜찮아요. give a speech 또는 deliver a speech. 여기서는 deliver를 사용을 했고요. how to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전환이 가능하죠. 자, 여기서 deliver a good speech. 이 연설을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반 친구들. 그래서 how we should 또는 내용을 봤을 때 can도 가능해 보이죠? 어떻게 우리가 연설을 해야 될지 또는 어떻게 우리가 연설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how we should deliver 또는 how we can deliver a good speech 라고 바꿔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This reminded me that 이것은,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reminded me. 자, remind는 떠오르게 하다 또는 상기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me, 나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무엇을? that이라는 점을. 자, 얘는 지금 명사절 역할을 하고 있죠. 명사절 접속사. 자, 무엇을 상기시켰느냐면 It was not just a writing assignment, but a speech I would have to give in front of my classmates. 와우. 자, 이 문장은 뭔가 엄청나게 길고 조금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내기 너무나 좋은 문장이죠.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거는 not just예요. 요거 우리가 언젠가 배웠던 적이 있는 not only예요. 그 다음 뒤에 보시면 but 있죠? 사실 이 자리에는 also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구문은 무슨 구문이다?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이 되겠다. A뿐만 아니라 B도 되지? 자, 보겠습니다. 자, it was not just a writing assignment. 지금 이 스피치 숙제는 그냥 writing assignment, 글쓰기 숙제가 아니라, 글쓰기 숙제일 뿐만 아니라 뭐다? 잠시만요. 제가 여기서 해석을 조금 잘못했네요. 여기서 not just 버돌서로 봐야 할까? 뭐 뿐만 아니라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처음 본 거는 not only but also이지만 중간에 깨달은 것은 not A but B 구문일 수가 있겠다. 단지 글쓰기 숙제가 아니라 뭐다? 반 친구들 앞에서 내가 전달해야 될 연설이었다. 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보든 여기에서 해석에 큰 차이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로 설명을 해야 된다면 저는 not only but also 처음 설명했던 이 구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글쓰기 과제일 뿐만 아니라 또 뭐다? A speech, 연설이다. 자, 또 NSV 구조가 나왔어요. 어떤 연설이요? I would have to give. 내가 have to, 해야 할. 자, 아까 연설을 하다라고 할 때 deliver a speech도 가능하고 give a speech도 가능하다 했죠. 여기서는 give라고 썼어요. 앞에 있는 a speech까지 보이죠? give a speech. 내가 해야 할, 어디에서? in front of my classmates. 반 친구들 앞에서 내가 해야만 할 그 연설이라는 것을 나에게 떠오르게 했다. 상기시켰다. 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NSV 구조에서 생략이 된 관계사 적고 넘어갑시다. 자, 여기서는 which 또는 쓸 뻔했어요. which 또는 that이라고 하는 관계사가 숨어 들어가 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The thought of standing in front of the entire class made my palms sweat. The thought, 자, 생각이라는 명사고요. of를 붙이면은 동격의 of가 됩니다. 뭐뭐라는 생각. 그래서 동격의 전치사가 되고요. 전치사 다음에는 반드시 명사를 써야 되는데 내가 동사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ing를 본문처럼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stand, 일어서는 생각, 서 있는 생각
누구 앞에? In front of the entire class. 반 전체 학생들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이 이제 주어가 끝났어요. 이제 made 들어갑니다. 자, make는 오형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목적어인 my palms를 목적격 보어인 sweat 한 상태로 만들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목적어는 내 손바닥이고요. 목적격 보어 sweat는 땀이 나는 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내 손에 땀이 차게 만들었습니다. 생각만으로도. 자, 다음 문장 볼게요. I'm too shy. 나는 너무 부끄러워. 뭐 하기에는 to raise my hand in class. 수업 시간에 내 손을 들기에는 너무 나는 그게 많아. 수줍음이 많아. Even when. 심지어 뭐뭐 할 때조차도 주어 동사 나옵니다. I know the answer. 내가 정답을 알 때조차도 반 친구들 앞에서 손을 든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야. 자, 오른쪽에 to 용법의 so that 전환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 다른 것들도 봐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상 좀 생략을 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이 to 용법과 so that 용법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는 학생분들은 지금 오른쪽 위에 뜨고 있는 이 카드를 따라가시면은 됩니다. 자, 강의 하나를 올려놨거든요. 이 소댓 구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to 용법의 소댓 전환입니다. 우리가 소댓을 전환을 할 때는 to 또는 enough to 이 두 가지 형태가 존재를 하는데 to는 약간의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o를 쓴다라고 하면은 이런 나중에 can't라고 하는 이런 부정어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to 부정사를 이용한 구문을 접속사 that을 이용한 구문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이 문제 출제의 요지가 되겠어요. 자,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I'm too shy to raise my hand in class인데, 자, 여기 한번 표시해 볼게요. to raise라고 되어 있죠. 이 to 부정사를 대절로 바꾸는 거, 접속사로 바꾸는 것이 포인트가 되는데, to 부정사와 접속사의 아주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 바로 접속사는 주어를 표시를 할 수 있지만 to 부정사는 주어를 표시를 하려면 의미상 주어를 써야 한다라는 거. 요런 차이가 존재를 하죠. 자, 그래서 만약에 보세요. 지금 too shy to raise라고 돼 있는데 여기 의미상 주어 여러분들 눈에는 보입니까? 안 보이죠. 다른 말로 접속사 다음에 써줘야 할 주어는 문장의 주어랑 일치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의미상 주어를 언제 쓰는지를 파악하시면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시면 돼요. 의미상 주어를 쓰지 않는 경우는 문장 어딘가에 그 동작의 주체가 나와 있을 때 또는 뭐 일반인일 때 또는 뭐 모를 때 이럴 때 사용을 하죠. 자, 여기서는 본문의 주절에 나와 있는 주어인 I, 내가 손을 들기에는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여기서 나라고 하는 거를 주어로 세워주면 됩니다. 대절의 주어로. 그래서 to를 각각 so, that으로 바꿔주고 사이에다가 주어인 I, 손을 드는 주체인 나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내용상 부정이기 때문에 시제 맞춰서 can't를 집어넣어주면 완벽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 번 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I'm so shy that I can't raise my hand in class. 됐죠? 자, 아래쪽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주의사항, 대절은 항상 주어를 가지기 때문에 투부정사에서 대절로 전환을 할 때 문장에 나와 있는 주어를 가져다 쓰도록 한다. 다만 투부정사를 쓴 구문에 의미상 주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 경우 그 의미상 주어를 대절에 주어에 씁니다. 무슨 격으로? 당연하게도 주격으로 씁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How on earth? 내가 도대체 어떻게? 자, 여기서 how on earth 오른쪽에 보세요. 의문사 how랑 같이 쓰여가지고 how뿐만이 아닙니다. what과도 쓸 수 있고요. 도대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도대체 how? 어떻게 can I speak? 내가 말을 할 수 있을까? In front of everyone. 모두들 앞에서. 지금 여기서 기울임체 돼 있죠? 요만큼. 다 이거 주인공의 생각이에요. 다음, I couldn't sleep at all. 나는 전혀 잘 수가 없었다. 자, at all 이라는 요 단어는 앞에 있는 요 not, 부정어와 함께 사용이 되어서 결코, 조금도 뭐뭐 않는 이런 뜻의 부정어를 좀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나는 그날 밤 전혀, 결코 한숨도 잘 수가 없었다. 됐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The big day for the speech. 바로 연설하는 그 날이 finally, 마침내 arrived, 왔다. 자, 일형식 문장이네요. And, 그리고 I felt more anxious. 나는 더 긴장되었다. Then,
ever. 그 어느 때보다도. 자, ever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 여태껏, 여지껏이란 뜻이거든요. 태어나서부터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지금까지라는 뜻을 담고 있는 부사예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나는 더 긴장이 되었다. 불안했다가 되겠죠. 적어놨어요. than ever. 그 어느 때보다도. 다음 보겠습니다. I had spent the previous week imagining how my classmates would react to my speech.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had spent라고 하는 과거 완료를 쓴 이유는 무엇인가? 자, 여러분, 과거 완료라는 것은 언제 쓰죠? 과거보다 더 과거에 일어났을 때 또는 과거보다 더 과거부터, 즉 대과거라고 하죠.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어떤 행동이 발생을 했을 때인데, 자, 여기서는 단순하게 대과거입니다. 과거보다 더 과거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이 문장 전체, 지문 전체의 이 진행 시점이 언제입니까? 과거형이죠. 맞지? 예. 연설의 날이 마침내 도착했다. 과거로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연설을 하는 날을 과거라고 할게요. 연설 당일. 연설 당일을 지금 본문에서는 과거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맞지? 준비를 하느라 쓴 시간은 당연히 과거보다 더 과거인 대과거겠죠.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연습을 했으므로 상상을 이미지라고 돼 있으니까 상상을 했으면 아니지. 이거 이미지를 보는 거 아니죠. 스펜트를 보는 거예요. 시간을 사용을 했으니까 여기서 대과거로 표시를 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과거 완료. 과거 완료는 대과거부터 과거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 완료를 사용을 했어요. 자, 나는 spent 썼습니다. 자, spend라고 하는 요 동사는 이렇게 쓰죠. spend 시간, 돈, 그리고 ing. 요 구문을 꼭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imagining 이렇게 ing가 붙었어요. spend라는 동사 때문에. 자, 뭐 하느라? 상상하느라 뭘 보냈다? The previous week. 지난주를. 됐지? 자, 뭐에 대해서 상상하느라 지난 한 주를 그냥 싹 홀랑 까먹어 버린 거냐면 how, 어떻게 my classmates would react, 내 반 친구들이 반응할까 to my speech, 내 연설에 대해서, 연설을 보고서. 자, imagine이라고 하는 요 단어도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가집니다. 목적어는 어떤 품사가 담당하죠? 명사가 담당합니다. 명사 자리에 또 의문사 들어가 있네요. 이거보다 간접 의문문이다. 초록색으로 표시돼 있죠. 의주동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의문사 누구? how. 주어 누구? my classmates would react가 동사입니다. 다음 문장. I was still mostly thinking about. 나는 여전히 대부분 뭐뭐에 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 자, 여러분, 비동사와 ing가 결합이 되면 우리는 뭐라고 하죠?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시제가 was이기 때문에 과거 진행형이겠죠. 과거에 여전히 mostly 대부분 thinking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about 뭐에 관해서. 자, 요번에는 또 전치사가 나왔죠?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를 써야 되고요. 그 명사 자리에 의문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또 간접 의문문이 되겠다. What my classmates might think. 내 반 친구들이 what, 뭐라고 might think, 생각을 할지가 되겠죠. 또 의주동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what의 my classmates 주, might think 동사. 다음 문장. I wasn't putting much thought into what I was actually going to say. 야, 간접 의문문 무슨 계속 나오고 있죠. 중요합니다. I wasn't putting, 나는 투자하고 있지 않았어요. much thought, 많은 생각을 into, 어디에? 자, 위에랑 구조가 똑같네요. into 전치사예요. 뭐 써야 됩니까? 명사 써야 됩니다. 명사 자리에 의문사가 들어가 있네요. 무엇이다? 간접 의문문이다. 그래서 what I was actually going to say. 내가 정말로 사실은 무엇을 말할지 라는 뜻이 되겠죠. 의주동 확인합니다. 의주동. 되지? 다음 문장. I figured. 나는 알았습니다. 여기에는 대시 생략이 되겠죠. I figured that. 나는 대디아를 알아차렸다. I could just speak off the top of my head. 자, 오른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단어를 좀 많이 생략을 했네요. 자, off the top of one's head. 내 머리 꼭대기에서. 그래서 즉석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즉흥으로 라는 뜻이고요. on the spot 이라는 표현으로도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off the top of my head는 즉석으로죠. I could just speak. 나는 그냥 말하면 된다는 것을 알았다. 즉석에서 준비하지 않고. 다음 after all, 결국 I was going to talk about my grandmother. 내 할머니에 관해서 I was going to talk. 이야기를 할 것이었다가 되겠죠. be going to는 이제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로도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형이기 때문에 would로 바꿔서 쓸 수 있겠죠. I didn't need any notes. 나는
어떤 노트, 그러니까 써놓은 이런 쪽지 같은 것도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문장은 요 네 줄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요. 자, I was sweating. 나는 뭐 하고 있었다? 땀을 흘리고 있었다. as는 뭐뭐 할 때가 되겠죠? 나는 뭐 할 때, 뭐 하면서 땀을 흘렸냐면 I walked up to the front of the class. 교실 앞으로 나갈 때 또는 교실 앞으로 나가면서 나는 땀을 흘리고 있었다. 라고 하는 구문인데요. 자, 고등학교 때 문제로 자주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접속사 더하기 주어 동사를 분사 구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요 as I walked up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walking이라는 한 단어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walking up to the front of the class 이렇게 되죠? 자, 다음 문장. My heart was racing. 내 심장은 was racing. 심장이 레이스, 경주를 한다? 엄청 빠르게 뛰고 있었다 라는 뜻이겠죠? So fast. 너무 빠르게 달려서 그래서 that I thought.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여기 또 대시 생략도 있죠. It might fly out of my chest. 내 가슴, 내 흉부 바깥으로 날아가 버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과장이 있지만 그만큼 긴장이 됐다는 소리겠죠. 자, 여기에 있는 it은 바로 문장의 주어인 my heart가 되겠습니다. 다음, I could feel my face turning red. 자, 여기도 보시면 feel 무슨 동사? 지각 동사. 몇 형식? 5형식. 목적격 보호에 ing 또는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는 turning이라고 돼 있지만 이렇게 동사 원형을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밑줄 쳐놓은 turn red라고 하는 거 보시면 자, 얘는 2형식 상태 변화 동사입니다. 2형식 상태 변화 동사. 뭐 상태 변화 동사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면은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으시고요. 상태 변화 동사는 이제 형용사를 또 보어로 가집니다. 그래서 형용사 한 상태로 바뀌다라는 뜻이에요. red, 빨개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나는 내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 I didn't know. 나는 알 수 없었어요. 알지 못했어요. Where to look. 어디를 보아야 할지. 자, 앞에 설명한 대로 또 바꿔보시면은 자, 쳐다보는 건 누굽니까? 나죠. 그래서 where I should look.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I blanked out. 자, blanked out. blank out이 무엇이냐? 오른쪽에 뜻 확인합니다. blank out은 머릿속이 하얘지다. 나는 완전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신 있어 했잖아. 할머니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는 딱히 쪽지를 준비해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얘가 자신 있어 했어.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머릿속이 하얘진 거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I just stood there silently. 나는 그냥 stood. 서 있었다. there. 그곳에 silently.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며 고요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며 그곳에 서 있기만 했다. 와, 어때? 긴장되죠? 자, 이 긴장되는 스토리의 다음 내용은 이 파트 2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